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다만 화제성이라는 건 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로서는 본인의 색깔을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면 3 후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많은 분들이 또 찾으려고 할 겁니다. 매주 월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도사님,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들 2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족쇄가 완전히 풀렸어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네. 터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미 지지율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반영이 지난번에 됐습니까?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지지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건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고 갤럽 조사를 보면 네. 5개월 동안 지금 지지율이 쭉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 8월 달부터 어.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3개월째. 3개월째.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나온 거를 보니까는 민주당 내에서 네. 두 사람의 격차가 좀 좁혀진 것. 그렇습니다. 이게 그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던데. 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약간씩 올라가는 이 원인을 뭘로 분석합니까?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 하면 과감함 이런 게 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다. 사이다. 네. 추진력이 좀 강하다. 네. 일 잘한다. 뭐 밀어붙인다. 과감하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감한 변화에 대해서 갈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대, 40대, 50대 이 경제적으로 민감하게 활동하는 이 계층들이 코로나 전국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경제가 좀 침체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뭔가 좀 새롭게 뚫고 나갔으면 하는 갈증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뚫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둘째는 일만 잘하면 됐지라고 하는 성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주로 중도층에 좀 많습니다. 성과주의자들이. 한동안은 이재명 지사가 중도층의 확장력이 있을까? 좀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이 온건한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식된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그런 어떤 결과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까지 확장이 됐고 또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화제성이죠. 화제성. 이재명 예. 지사 하면 좀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많이 드러냅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행안위 오늘 국감이 있었는데 예. 내년부터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사양하겠다.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좀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제 국감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하고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네. 중앙정부 유인사무 준 거는 감사할 수 있지만 자치사무는 시도의회가 감사하는 거 아니냐. 말은 맞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다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는데 네. 다만 화제성이라는 건 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실수 한번 잘못하면 이게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늘 경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좀 주춤한단 말이죠. 네. 그것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낙연 대표는 조금 말씀을 좀 점잖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 있는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아.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화제성이 좀 없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로서는 포용력과 선명함 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 선명함이라는 뭔 얘기냐면 본인의 색깔을 좀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부동산법에 관련해서 이낙연 표 비전과 해법 제시하겠다 예고를 했거든요. 이낙연이 정말 다르구나. 이런 노선이었구나. 이런 정책이었구나. 이렇게 알게끔 만드는 그게 바로 선명함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는 포용력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네. 본인만이 혼자 나갈 게 아니라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어루만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서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생아 1인당 2천만 원씩 주자. 그리고 성인이 되면 한 4, 5천만 원 되거든요. 출발선이 공평해진다 해서 김두관 의원이 제시했는데 이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당이 흡수해서 논의하는 통 큰 리더십, 선당 후사 이런 모습을
이낙연 대표가 보여주신다면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여권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평가 우량주 한마디로. 네, 뭐 다음 달에 드루킹 사건,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판결이 나오잖아요. 항소심. 네.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죠. 지지율에? 왜냐하면 2강 1중 구도로 재편이 될 겁니다. 네. 5, 6%에서 많으면 한 8%로 뛸 가능성이 있다. 11월 내에 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두 분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시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친문 성향이지만 굉장히 개혁 성향이 강한 층. 아. 이 층은 이낙연 대표한테도 다 마음을 안 주고 있거든요. 아. 이분들이 김경수 지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가 3강 구도로 가려면 도정의 성과를 확실히 창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유죄로 판명이 된다면 3 후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많은 분들이 또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면 양강 구도로 그 지지층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점괘 한번 좀 뽑아주시죠. 그럴까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를 위한 점괘입니다. 순망치한. 재욱 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망치한. 요거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이야. 칫솔 광고에, 치약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네. 그만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둘의 관계는 순망치한 구조다. 아, 그래요? 그런 관계다. 왜냐하면 대선 전까지 양강 구도를 상당 기간 가져가는 게 둘 다한테 도움이 된다. 만약에 한쪽이 무너지면 새로운 다크호스, 새로운 후보가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순망치한 관계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고요.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일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유리하고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개인 플레이보다 팀 플레이를 잘 살리면서 포용력 있는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두 분 다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망치한 머릿속에 있는 거 꺼낸 건데 자꾸 대본 보고 했다고 억울해 죽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